여러분, 아침에 먹는 흰떡 한두 조각과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드십니다. 속이 편하니까, 준비가 간단하니까, 젊을 때부터 습관이니까 그냥 드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익숙한 조합이 우리 뇌를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흰떡이 더 나쁜지, 믹스커피가 더 나쁜지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함께 먹을 때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뇌신경센터 연구팀이 장기간 추적 관찰한 자료와 국내외 대사질환, 뇌혈관, 인지기능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공복 상태의 고당질 식사와 당분이 많은 커피 믹스의 조합은 뇌혈관 손상과 인지기능 저하를 매우 빠르게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매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늘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아이들 챙기고 부모 모시고 내 몸은 늘 맨 뒤였습니다. 아침은 대충 때웠습니다.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 그때는 그것이 성실함이었고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실한 습관이 지금은 뇌를 갉아먹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더 아픕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들어간 흰떡과 믹스커피가 우리 뇌혈관 안에서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왜 이 습관이 단순히 혈당 문제를 넘어서 치매와 연결되는지 뇌세포와 기억 저장 시스템 차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회복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달걀보다 더 먼저 챙겨야 할 우리 뇌 청소 시스템을 살리는 색깔 식품의 핵심도 공개하겠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무엇인지 물으면 많은 분들이 암이라고 답하십니다. 물론 암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더 두려워하는 것은 치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암은 몸이 아파도 나라는 존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다릅니다. 평생 쌓아온 기억, 내 이름, 내 가족, 내 자존심, 내 삶의 이야기 자체가 조금씩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보고도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고 매일 가던 길이 낯설어지고 가스불을 켜놓은 채 잊어버리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가족의 걱정은 시작되고 본인의 자존심은 무너집니다. 우리 중에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최근 자료를 보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고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증가 속도 역시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단받기 훨씬 이전부터 뇌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병원과 국내 신경과 연구팀들이 반복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 대표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 이상은 증상이 드러나기 오래전부터 서서히 축적될 수 있습니다. 즉, 기억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시작점이 아니라 이미 한참 진행된 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3초 안에 또렷하게 생각나십니까? 물론 지금 기억이 잠깐 흐린 것만으로 치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기는 습관이 위험합니다. 뇌혈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위가 상하면 속이 쓰리고 무릎이 다르면 바로 아픕니다. 하지만 뇌혈관은 손상돼도 되게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용히 망가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으며 평생을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세 자녀를 키워내고 식당 정리 후에는 손주 보는 낙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늘 다니던 슈퍼마켓에서 돌아오는 길이 순간 헷갈렸고
손주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졌고 국을 올려놓고 잠깐 다른 일을 하다 냄비를 태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뇌의 미세혈관 곳곳에 작은 허혈성 변화와 미세경색 흔적이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가느다란 뇌혈관들이 오랜 시간 손상을 받으며 좁아지고 막혀왔다는 뜻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위축도 또래 평균보다 진행돼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생활 습관을 꼼꼼히 살폈고 그중 가장 강하게 드러난 문제가 바로 아침 식사였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거의 매일 아침 흰떡과 믹스커피로 식사를 대신해 왔습니다. 바쁘니까 간단했고 부드러우니까 잘 넘어갔고 달콤한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습관이 있는 분이 적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흰떡은 왜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떡은 쌀로 만들었으니 밥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흰떡은 곱게 빻은 쌀을 익히고 치대는 과정을 거치면서 소화 흡수가 빠른 형태가 됩니다. 이 말은 곧 공복에 먹었을 때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밤새 공복을 유지한 아침은 몸의 대사 상태가 조용하고 안정돼 있습니다. 바로 그때 흰떡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높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급격히 오른 혈당을 잡기 위해 몸은 인슐린을 한꺼번에 분비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다시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짧은 시간 안에 급상승과 급하강이 반복됩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혈관 안쪽 벽, 즉 혈관 내피를 계속 두드립니다. 마치 고요한 물 위에 큰 돌을 계속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잔잔해야 할 표면이 계속 출렁이고 깨집니다. 문제는 뇌입니다. 뇌는 몸무게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혈액 공급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뇌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미세혈관망으로 촘촘히 연결돼 있습니다. 이 가느다란 혈관들은 산소와 영양을 뇌세포 하나하나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 이 섬세한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포도당이 과도한 상태에서는 당화 반응도 빨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당이 단백질과 달라붙어 기능을 망가뜨리는 현상입니다. 혈관벽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떡 뒤에 따라오는 믹스커피가 문제를 더 키웁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서 적당한 블랙커피는 오히려 대사 건강이나 각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마시는 믹스커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들어가고 식물성 크리머가 들어가고 제품에 따라 포화지방과 가공된 지방 성분이 포함됩니다. 결국 공복 상태에서 이미 혈당을 올린 떡 위에 다시 당분과 지방 성분이 얹히는 구조가 됩니다. 이 조합을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흰떡이 혈당을 치솟게 합니다. 혈관벽은 놀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 위에 믹스커피의 설탕이 다시 혈당 부담을 더하고 크리머의 지방 성분은 염증 환경을 악화시키며 혈중 지질 대사에 부담을 줍니다. 상처난 혈관에 끈적한 찌꺼기가 달라붙는 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안쪽 통로는 좁아지고 미세순환은 나빠집니다. 뇌는 산소와 포도당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뇌세포는 조금씩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에 단 것 좀 먹어야 힘이 나. 맞습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정신이 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가 큽니다. 급격히 오른 혈당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 다시 멍하고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손이 떨리고 또 당기는 것이 생깁니다. 결국 더 달콤한 것을 찾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매일 아침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치매와 연결됩니다. 뇌세포는 단순히 당이 많다고 해서 잘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된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신호 전달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뇌도 인슐린의 영향을 받습니다. 신경세포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쓰고 신호를 주고받고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에 대사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계속 출렁이면 뇌세포는 에너지가 넘치는 환경 속에서도 실제 이용은 잘 못하는 기이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밖에는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문이 안 열려 굶주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당화 반응까지 더해지면 독성 단백질 축적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프라이팬에 고기를 오래 올려두면 표면이 갈색으로 굳어지듯이 우리 몸에서도 과도한 당은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변형된 부산물들은 염증을 키우고 세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뇌 안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성 단백질 청소가 잘 되지 않는 환경이 됩니다. 결국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회로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원래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세포 안에 쌓인 오래된 단백질, 손상된 부품, 독성 찌꺼기를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면 청소차가 와서 치우듯 세포도 스스로 청소를 합니다. 문제는 이 청소차가 아무 때나 힘차게 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체로 혈당과 인슐린이 낮고 안정적인 상태, 즉 몸이 넘치는 연료보다 정돈과 수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 청소 시스템이 더 활발해집니다. 밤새 공복을 유지한 아침은 원래 뇌와 몸이 내부 정리를 하기 좋은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 시간에 우리가 눈 뜨자마자 흰떡과 믹스커피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폭발하고 인슐린이 쏟아집니다. 몸은 지금은 청소할 때가 아니라 들어온 연료를 처리할 때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순간 한창 돌던 청소 시스템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청소가 멈춘 집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냄새가 나고 길이 막히고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독성 단백질과 손상된 세포 찌꺼기가 쌓이면 신경 전달이 둔해지고 염증이 늘고 미세혈관은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방향감각 이상,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넘기기 쉬운 작은 징후들이 사실은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걱정이 커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 생활이 가능하고 초기 건망증 수준에서 불편을 느끼는 단계라면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혈관 환경과 대사 균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보조제가 아니라 아침의 첫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복에 흰떡과 믹스커피 조합을 끊거나 최소한 끊어낼 방향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단호해야 합니다. 나는 조금만 먹는데요. 나는 오랫동안 괜찮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보다 반복입니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수년, 수십 년 이어지면 뇌혈관에는 분명한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 당뇨 전 단계, 중성지방 상승, 복부 비만, 수면 부족이 있다면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 아침 첫 끼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쉬운 원칙은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두부, 무가당 그릭 요거트, 견과류, 소량, 채소, 오이, 토마토, 나물류가 도움이 됩니다. 밥을 드시더라도 흰쌀밥만 급하게 드시지 말고 단백질 반찬과 채소를 먼저 드십시오. 떡을 꼭 드시고 싶다면 양을 줄이고 그 전에 삶은 달걀이나 두유, 두부를 먼저 드시는 식으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세 번째, 믹스커피는 가능하면 블랙커피나 무가당 커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가 약해 공복커피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블랙커피가 너무 쓰다면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믹스커피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마시는 횟수를 줄이고 점차 무가당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설탕과 크리머를 습관처럼 넣지 않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이 문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달콤한 첨가가 문제입니다. 네 번째, 뇌 청소 시스템을 살리는 식품을 아침과 낮에 꾸준히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달걀만 떠올리십니다. 달걀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은 신경전달 물질 합성에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뇌 안에 쓰레기가 쌓인 환경이라면 벽돌만 공급해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청소를 도와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성분이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음식은 아주 익숙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오디, 포도, 자색 양배추, 가지, 깻잎,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짙은색 식품들입니다. 이 색소 성분들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피 기능을 보호하고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견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베리류 섭취가 인지기능 유지와 연관될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핵심은 비싼 수입 건강식품이 아니라 식탁의 색을 짙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입니다. 삶은 달걀 1개, 무가당 요거트 작은 그릇, 블루베리 한 줌, 아몬드 몇 알. 이 조합은 단백질, 좋은 지방, 식이섬유, 색소, 영양소가 함께 들어가 혈당 급등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 조합입니다. 두부 반 모아 방울토마토, 깻잎 몇 장, 따뜻한 보리차. 위에 부담이 적고 포만감도 좋습니다. 세 번째 조합입니다. 소량의 현미밥 또는 잡곡밥, 생선 한 토막이나 달걀찜, 나물 반찬 2가지. 한국 어르신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십시오. 이 한 가지만 해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 배출 속도와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공복에 떡부터 한 입, 커피부터 한 모금 하는 습관은 가장 피해야 할 순서입니다. 여섯 번째, 아침 식사 후 10분만 걸으십시오. 대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집 앞 골목, 아파트 복도, 실내 제자리 걸음도 괜찮습니다. 식후 가벼운 움직임은 혈당 처리에 도움을 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 라고 하셨던 분들도 10분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10분이 매일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곱 번째, 전날 밤 늦게 먹는 습관을 줄이십시오. 야식과 늦은 간식은 다음날 아침 공복대사 상태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밤에 과식하고 아침에 입맛 없다고 떡과 믹스커피로 넘기면 대사 리듬은 더 꼬입니다. 가능하면 저녁은 조금 일찍, 조금 가볍게 드시고 밤 간식을 줄여야 아침에 청소 시간이 살아납니다. 여덟 번째, 내 몸의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십시오. 아침에 머리가 안개 낀 듯 멍하다. 말하려던 단어가 자주 막힌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익숙한 길이 순간 낯설다. 단,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정신이 안 드는 느낌이 있다.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혈당과 혈압, 지질 검사, 그리고 필요시 인지기능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에 알수록 바꿀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다시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후 의료진 지시에 따라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떡을 끊고 믹스커피를 줄이고 달걀과 두부, 나물, 베리류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식후에는 무조건 15분 걷는 습관을 붙였습니다. 처음 2달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입이 심심하고 달콤한 커피가 생각나고 허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석 달쯤 지나자 아침에 멍한 느낌이 줄고 오후 피로가 덜하고 손주 이름이 금방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줄어든 해마가 다시 젊은 시절처럼 돌아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빨리 망가지는 속도를 늦추고 남아있는 기능을 지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적인 희망입니다. 여러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병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사소한 습관의 틈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아침은 중요합니다. 밤새 비워둔 몸에 무엇을 가장 먼저 넣느냐가 하루 대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수년간 쌓여 뇌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쉽게 대충 먹자, 바쁘니까, 입맛 없으니까 라고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충이 뇌에게는 결코 대충이 아닙니다. 오늘 핵심을 딱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공복의 흰떡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뇌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둘째, 믹스커피의 설탕과 크리머는 그 손상 위에 염증과 대사 부담을 더합니다. 셋째, 이 둘의 반복은 뇌세포 청소 시스템까지 멈추게 만들어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떡 대신 달걀 하나, 믹스커피 대신 무가당 차 한 잔, 식후 10분 걷기, 그리고 식탁에 보라색, 빨간색, 진한 초록색 식품을 올리십시오. 블루베리 몇 알이면 충분하고 깻잎 몇 장이면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해하고 내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병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욕심보다 내 기억을 하루라도 더 지키고 내 두 발로 다니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침 식탁입니다. 익숙하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달콤하다고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오늘부터는 절대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십시오. 아침에 흰떡과 믹스커피, 이제는 정말 멈추셔야 합니다.